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여 만에 회원 1인당 5만 원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보상안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보상금 대부분이 여행과 명품 플랫폼에 집중됐고 탈퇴 고객의 경우 재가입을 해야 해서 꼼수 보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한지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상 규모는 총 1조 6,850억 원으로 고객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쿠팡의 모든 상품에 쓸 수 있는 5천 원 이용권과 쿠팡이츠 5천 원 이용권, 쿠팡 트래블 상품 이용권 2만 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상품 이용권 2만 원으로 내년 1월 15일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이용권 5만 원 중 4만 원은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 등 신사업에 집중됐습니다. 여행 상품이나 명품 구매를 위해서는 수십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 구조인 만큼 피해 회복보다는 신사업 고객 유치를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해당 플랫폼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쿠팡은 이용권 관련 공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탈퇴 고객도 재가입하면 이용권이 제공된다면서 탈퇴 고객이 가족 계정으로 이용권을 받는 형태는 불가능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쿠팡에는 5천 원을 보상했겠다고 하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보상을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마케팅하거나 판촉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들 수가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쿠팡의 이번 보상안이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력한 행정처분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쿠팡이 발표한 소비자 보상 조치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쿠팡이 밝힌 보상안은 표면상으로는 신뢰 회복 의지를 내세우면서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희석시키는 이중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제안한 전 회원 5만 원 보상의 내용이 소비 촉진형 혜택으로 설계돼 오히려 소비자의 추가 구매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이런 보상 방식이 쿠폰 보상 이벤트화에 해당한다며 현금성, 직접 배상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며 자체 포렌식 사실을 숨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쿠팡 자체 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영석 기자입니다. 쿠팡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입니다. 쿠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자체적으로 특정하고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해당 노트북을 강에서 건진 바 있습니다. 쿠팡은 이 노트북을 지난 21일 경찰에 제출했는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먼저 접촉해 진술을 받고 핵심 증거품을 자체 포렌식한 쿠팡의 행위에 대해 이례적이라면서 쿠팡이 허위 또는 조작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쿠팡이 피의자 접촉 과정에서 공조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사전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노트북 등 쿠팡이 제출한 자료가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쿠팡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으로 알려진 피의자에 대해서도 조사 준비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를 소환해 본격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정부가 쿠팡의 최근 대응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쿠팡은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는데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를 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인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만약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상안이 발표됐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인당 5만 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5만 원을 쿠팡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 5천 원, 5천 원, 2만 원, 2만 원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생색내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약간 좀 의아했어요. 네. 지금 쿠팡이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도덕성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사고 발생한 후에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더 전향적이고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도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 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번 보상안은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내용을 보면 전체 금액이 5만 원이죠. 그렇다면 아니 내 개인정보 다 유출되고 그리고 또 우리 내가 거주하는 곳에 현관 공동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어도 그럼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냐라는 국민들의 의아함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 5만 원도 하나하나 항목을 뜯어보면은 예. 처음 들어보는 물품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저도 뭐 그 쿠팡을 잘 쓰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활용하는 지인들도 이게 뭐지? 라고 약간 좀 의아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잘못을 사과하고 실질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와 동시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영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처음 들어보는 좀 다소 생소한 곳에서 2만 원 쓸 수 있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만 원만 가지고 온전히 다 소비를 할 수 있겠느냐? 추가로 비용이 들겠죠. 네. 그렇다면 2만 원보다 더 큰 비용을 들어서 이 쿠팡 물건을 사거나 쿠팡의 서비스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쿠팡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영업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그리고 또 쿠팡에 예전에 가입했다가 이미 탈퇴를 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부터는 쿠팡 안 쓰겠다라고 결심을 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쿠팡을 이용해야만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이 쿠팡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앞으로 쓰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번 쿠팡의 구매 이용권 보상안 제시는 쿠팡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를 잘 써서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국면을 무난하게 넘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였을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더 화나게 만드느냐라는 여론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제가 전 국민의 어떤 여론을 단정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여론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보상안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보상안까지 발표됐지만 사실 좀 사태가 수습되기보다는 더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 25일에 단독으로 조사 결과를 쿠팡이 발표를 했습니다. 유출자가 3,300만 명의 정보를 빼갔는데 그중에 이제 3,000명만 저장했다라고 밝히면서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회수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보상안 발표에 앞서서 이러한 단독 조사 결과를 좀 발표한 게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법적 포석이란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서상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러 기업들의 법적 분쟁
또 소비자들의 어떤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 국면에서 정부에 맞선 기업은 쳐다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또 단기적으로 볼 때 조금 억울하거나 아니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적극 협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소비자의 불신과 평판의 훼손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국면은 쿠팡이 정부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보여요. 굉장히 좀 의아한 상황이고요.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쿠팡이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애초에 아주 많은 양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대응이 적절하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정부에게 정면으로 맞선다면은 사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조사해서 이거를 발표했다. 이거 역시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조사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조사 내용을 독단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부를 굉장히 자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정부 그중에서도 수사기관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쿠팡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쿠팡은 사전에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를 했고 이야기도 나눴고 심지어 지시를 받고 한 거다. 만나보라고 했고 이것저것 다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만 경찰은 전혀 들은 바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자 쿠팡은 경찰이 아니고요. 국정원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경찰은 국정원에서도 들은 적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국정원 역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셋 중에 한 명 이상은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들 반드시 밝혀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발표한 내용 자체도 역시 의아합니다. 우선 경찰이 여기까지는 확인해줬어요. 쿠팡이 단독으로 만나서 이야기 나눈 그 중국인과 현재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 그 중국인은 동일하다라고까지는 확인해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3천만 명이 아니라 3천 명만 이렇게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쿠팡의 이야기를 믿기 힘들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그리고 또 강에다가 이미 다 버렸다. 그리고 또 그거를 잠수부를 동원해서 찾아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거 저희가 다 확인했는데요. 경찰이 가져가십시오. 자, 이게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경찰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찰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쿠팡이 실토했죠. 쿠팡이 설령 그 랩탑 등을 노트북 등을 강에서 건져 올렸다 하더라도 이거 곧바로 경찰에 제출했어야 돼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쿠팡이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물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쿠팡 입장에서 뭔가 가리고 싶어서 조치를 취했거나 아니면 축소하고 싶어서 또는 배제하고 싶어서 뭔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는 먼저 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 정도면 그래도 아주 큰 피해는 아니니까 뭐 제출해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확인이 되어서 제출했고 만약에 확인해봤더니 이거 알려주면 안 되겠는데요? 큰일 나겠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출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요. 또 다른 기업이 물론 다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처한 다른 평범한 국내 기업이 과연 경찰과 국정원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써서 높은 수준의 법적인 조력을 국내외에서 받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언론도 끝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국민들도 잊지 말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정부랑 충돌하고 있는 것도 정말 흔한 상황이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과징금 인상 그리고 특별세무조사, 영업정지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과징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연간 매출의 3%를 상한으로 두고 있는데
작년 매출액이 4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만 적용해도 약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를 꽉 채워서 부과하는 경우는 뭐 사실상 찾기 힘드니까요. 그보다는 더 낮을 테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 5만 원 구매 이용권 보상안 제시 역시 이 과징금을 좀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로 보여요. 또 특히 과징금,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야기한 여러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전례를 볼 때 과징금 부과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예. 우리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부분들을 피력을 하고 인정이 되면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쿠팡 역시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설령 그 부분에서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예. 가정하더라도 국민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아함과 혼란과 분노가 자칫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 뭐 특별 세무조사나 뭐 영업정지 등등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화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게 바로 쿠팡 측의 대응 태도. 그 중에서도 대표이사의 교체, 또 이제 모기업이 외국 기업이니까 미국인 대표이사를 새로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할 때도 사실 좀 알맹이 없는 대응으로 일관한 측면. 그리고 김범석 의장이 내일 열리는 청문회에도 또 나오지 않겠다. 물론 기존의 업무 일정이 있고 더 중요한 업무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고 공식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면 지금 정도는 그래도 국회에 와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또 할 사람, 또 앞으로 큰 돈을 벌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기업인이라면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한국인으로서 사실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어디까지 계속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쿠팡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김범석 의장이 어제 사과문 냈더라고요. 좀 보셨어요? 예, 이번 주에 쿠팡 연합 청문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합동으로 청문회를 여는데요. 한 기업을 상대로 이런 연합 청문회, 유례가 없는 아주 큰 어떤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에 사고가 터진 지 28일 동안이나 어디 계시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김범석 회장. 사실 김범석 회장의 공식 직함은요, 회장이 아니고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업주인데 CEO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놔서 회사 대표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 의결권의 약 85%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 부사장, CEO 언제든지 김범석 회장이 갈아치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너, 대표 위의 대표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드디어 사과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이 사과 성명, 일단 말도 없고 사과 한마디 없었던 김범석 회장이 사과를 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진일보고 이제 쿠팡이 좀 정신을 차려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사과를 했다는 것만으로 주목을 끕니다. 그런데 그 사과 내용이 조금 개운치는 않습니다. 자, 우선 사과를 하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국회가 부르는 한국 청문회에 가급적이면 좀 참석을 해서 직접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사과를 행동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있는 이 청문회, 이것은 나는 바빠서 못 오겠다, 이렇게 사전 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난번에도 글로벌 CEO로서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이랬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바쁜 일정이 있어서 못 오면 미국 의회에도요, 나는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공개하면 제3자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내 바쁘다. 내 그날 일정이 있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 또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좀 무시하는 그런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이 사과가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냐 아니면 뭐 사과 개짝 하나 흉내를 낸 사과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이 난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김범석 의장이 사과는 했지만 이번 주말에 열릴 국회 청문회는 또 참석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와중에 또다시 논란이 하나가 더 생긴 것이요. 지난 26일 정부 지시에 따라서 유출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기기를 회수했다라고 쿠팡 측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명을 냈는데 국문본과 영문본의 세부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 엄청나게 크게 올랐습니다. 바로 쿠팡이 낸 사과문 또 해명서를 보고 뉴욕 증시에서 투자하는 분들은 한마디로 쿠팡이 별 잘못한 게 없다. 쿠팡은 억울하다. 따라서 쿠팡은 이 사건, 이 시간만 지나가면 회사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것이다 해서 많은 투자가들이 쿠팡 주식을 연이어서 경쟁적으로 사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예. 바로 이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국문 성명서 다르고 영문 성명서 다릅니다.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비슷한데요. 번역을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자세히 보면은 사소한 차이 같지만 그 내용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를테면 여기 이번 잘못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마치 억울하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엄해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는 문장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어로 된 문장에서는 좀 가치 중립적이거든요. 자, 그런 대목에서 볼 때 이 이중 플레이를 한다. 주주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주주들에게는 사건의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억울한 약자 코스프레를 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지금 쿠팡을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 쿠팡이 희생자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묘하게 조성하는 아주 고도로 기획된 아주 좀 지능적인 그런 의도적 오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한국어판은 쿠팡이 뭐 좀 잘못했고 또 한국의 오해도 불필요한 정도의 오해 이렇게 불필요하다는 단어를 쓰면서 정작 미국에서는 엉터리, 틀린 어떤 잘못된 비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함으로써 한국 국민과 한국 국회가 지금 완전히 엉터리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보낸 대목. 이것은 한국과 미국을 갈라치게 하면서 그동안에 쿠팡이 미국에 로비를 많이 해왔다. 150억 원 이상의 지금 로비 자금을 기여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마치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의도적으로 지금 폄하 또는 비판하고 있다. 미국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한미 간의 통상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작전이 아닌가 그런 오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문에서는 정식으로 내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기가 회사의 실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싹 빼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 의장으로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사회 의장은요. 회사 경영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 사과문 자체도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 자, 물론 진일보한 것이죠. 모르는 쇠 하고 숨어 있는 것보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것까지는 뭐 상당히 소비자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조금은 좀 진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아직도 지금 근본적인 사태의 본질, 왜 한국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또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도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 국회 측의 입장이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 쿠팡은 5만 원 보상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오늘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 보상금 발표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보상금도 예. 쿠팡의 그동안의 스타일로 놓고 볼 때 상당히 발빠르게 나왔다. 뭐 진전된 거다 이렇게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중재위원회를 가고 소송을 가야만 보상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1인당 5만 원씩 보상하겠다. 3,300만 명 일단 정보 유출된 사람을 전원 다 주겠다. 이건 통큰 어떤 사고 수습의 노력의 이러한 일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도 보면 아니 5만 원을 주려면 바로 줘야지. 이것을 쿠팡 제품에 대한 이용권으로 제한을 했는데요. 이용권도 쿠팡이라든지 쿠팡 이츠처럼 일반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제품, 많이 쓰는 사이트는 그런 대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5만 원 중에 5천 원, 5천 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엉뚱하게 2만 원, 뭐 2만 원은 쿠팡 트래블 맞아요. 뭐 등등 이렇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쿠팡 알렉스가 뭐지?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쿠팡 트래블을 선전하기 위한 판촉 전략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쿠팡 탈퇴인 고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쿠팡이 싫어서 탈퇴했는데 5천 원 주면서 너 들어와서 사용해.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게 과연 보상일까? 오히려 통 크게 그냥 현찰 어디든지 사용하라. 그 대신 쿠팡을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오히려 한국 소비자들은 쿠팡을 더 신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5천 원 주면서 나 같은 그 쿠팡 이용자들 안 들어오면 5천 원도 못 받는다. 조금 좀 놀리는 듯한 그런 이미지까지 준다. 그런 면에서 쿠팡이 좀 전략을 정말 소비자들과의 소통하는 좀 통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쿠팡 모든 제품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5천 원, 예. 그리고 배달하는 쿠팡 이츠 5천 원, 쿠팡 트래블이 2만 원, 알럭스가 2만 원. 알럭스도 저 찾아보니까 뭐 럭셔리 뷰티 제품에 좀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판적 의견들이 좀 나오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뭐 거의 1조 이상, 1조 6천억 원 이상의 뭐 고객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나 이렇게 이미 보상안을 낸 것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태클을 걸거나 하긴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개보위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또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정부가 보상안을 중재하게 됩니다. 또 중재가 결렬이 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쿠팡 입장에서는 우리 5만 원 줬어. 이러면 나중에 법정 소송이나 다른 중재에 갔을 때 쿠팡은 1차적으로 금액 문제를 떠나서 쿠팡은 성의를 보였다.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했다. 이게 재판 과정에서 정황이 많이 참석이 돼서 그 가해자가 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금액을 산정할 때도 이미 5만 원 준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을 좀 의도적으로 노리지 않았느냐. 물론 뭐 설마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이 보상을 하면서도 뭔가 깨운차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쿠팡이 정말 이럴 수가 내가 정말 사랑해갖고 쿠팡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 하나하나 조처를 보면서 조금씩 좀 더 이탈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